이 각 문제들에서 연결됐던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도록 할게. 혹시 뭐 좀 잘 안 되는 거 있었어, 여기까지? 되게 몇 번 잘 안 됐어? 응? 몇 번? 5번? 그러니까 2번, 5번 쭉 봐볼게. 그러니까 A2의 제곱 플러스 A4의 제곱은 100이 달했을 때 이 단원에서 얘기했던 핵심은 뭐였냐면은 기준항을 정해서 계산하자였어. 제곱 플러스 A4 A3 플러스 D의 제곱. 요게 100이다. 이걸 이제 계산하는 상황이었던 거니까 이 전개를 해주면 A3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D제곱은 50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이 1이고 7 그 다음에 5, 5 그 다음에 7, 1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각각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6 값을 구하려고 한 거니까 A6이라고 하는 거는 3항에다가 플러스 3 들여주면 되겠지. 그치? 이 계산을 해주면 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계산할 때는 여기 3, 그러니까 1 플러스 3 곱하기 7 여기는 5 플러스 3 곱하기 5 여기는 7 플러스 3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치? 어제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같이 좀 약간 밝은 표정으로 갔어.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할만했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처음에 했었을 때는 진짜 좀 어려웠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풀면서 정리해보면 되고 이 내용들 좀 들으면 기억이 나긴 할 건데 아직 많이 까먹었을 거야. 예를 들어서 한 90% 정도 까먹었다라고 하면은 그 수준을 한 30~40%는 확 올려보자. 그래서 반복 계속 하면 되니까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 5번으로 가보면 5번 문제는 여기 이렇게 했었지? SEM은 SM 플러스 M 곱하기 A8이다. 이렇게. 그치? 간단하게 한번 다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5개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5 곱하기 A3로 인식할 수 있었지. 가운데 걸 기준으로.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인데 요거 4개로 본다고 하면은 이때는 A 한 다음에 여기 1과 4를 더해서 2로 나눠도 상관이 없어.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A 2.5라고 하는 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에서는 무리가 없다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요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 5개 항인 거니까 5 곱한 거고 4개 항인 거니까 4 곱한 거고 이런 것까지 다 연결시켜 봐야 되겠지? 그 여기 계산할 때는 이 SEM이라고 하는 거는 1항부터 해서 2M항까지 합이야. 2M항까지 합에 AK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이만큼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해서 M까지의 AK가 된다. 이게 볼 수 있지? 이거 좌변으로 넘겨준다고 하면 이거는 시그마하고 K는 몇부터 시작이야? K 플러스 1부터 M 플러스 1부터 시작이지. M 플러스 1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에 위에가 2M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 AK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치? 요게 M 곱하기 A8이다. 근데 좀 전에 배웠던 개념을 연결시켜보면 이거를 뭐 공식으로 쓰려고 할 게 아니라 전체 항의 개수를 일단 봐. 항의 개수 몇 개야? M 플러스 1개야? M개야? M 마이너스 1개야? 이건 대답 빨리 할 수 있잖아. 인이 몇 개? M개. M개. 그러니까 2M 빼기 M 플러스 1한 다음에 1 더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중간항을 잡아줘. 아까 1 더하기 5에서 2로 나눈 게 3이었던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1 더하기 4에서 2로 나눈 게 2분의 5였잖아. 그치? 여기는 M 더하기 1에서 2M, M 더하기 1에다 2M을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M 더하기 1하고 2M을 더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2로 이렇게 나누면 이게 그냥 중앙의 관점을 볼 수가 있다고. 그치? 요 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은 M 곱하기 A8이다를 얘기를 한 거니까 여기서 M끼리 그냥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따라서 여기 요 값이 8이다라고 계산하면은 그냥 이제 그게 정답인 거. M 값이 5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 중앙 관점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자가 요 5번 관련한 이론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어떻게든지 무조건 풀자는 우리가 이미 해봤던 내용인 거니까 이번에 복습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실전 개념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푸는 연습을 좀 자꾸 해야 되겠어. 9번으로 갈게요. 9번 내용도 한번 다시 봐봐. 9번 여기다 한번 써볼게. 9번이 ak-3 플러스 ak-1이 그래서 이 마이너스 24? 그럼 우선 여기서 중간 관점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중간 잡아주면 되겠지? ak-2는 마이너스 12다. 언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문제에서 sk는 k제곱이라 했는데 이 sk의 정체는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k까지 뭐 k라고 하면 안 되겠네. 뭐 n은 1에서부터 할까? n은 1에서부터 k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이제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제 강조를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1 더하기 a1 더하기 a5 한 거랑 a2 더하기 a4 한 거랑 같지. 그치? 이렇게. 그치? 대칭적으로 더하기 한 게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둘이 이렇게 더한 게 같지만 이렇게 더한 게 같기도 하는 거라고. 그치? 그렇게 본다라면은 여기는 나와 있는 조건들 한번 확인을 해봐. 사망이 42라고 돼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식은 n은 1부터 k까지에 대해서 뭐 an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렇게 바꿔봐. 2분의 공식으로 고쳐보면 전체 개수 k지. 그치? 2분의 k 그냥 k 따로 쓰자. k 곱하기 하고 2분의 그 다음에 첫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거 이해할 수 있지? SK 이렇게 되는 거. 2분의 공식 쓴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공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항의 개수 곱하기 중간값이라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꿔도 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 K 곱하기 2분의 A3 플러스 A 몇이라면 되겠어? K-2. 그렇지. 그치? 여기 지금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 나와 있으니까 각각 대입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대입해버리면 여기 이 부분이 40이고 여기 요게 마이너스 12고 이렇게 갖춰져 있지? 그리고 요게 문제에서 K제곱이라 했으니까 따라서 지어주면 이렇게 지어주고 이렇게 지어주고 나면은 K값은 15가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되는 걸 수 있겠다. 그치? 이 중간항 관점, 대칭성과 그 다음에 중간항의 관점, 평균에 대한 얘기들은 엄청 강조했던 부분인 거니까 이거 이렇게 잘 잡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해봐. 그 다음에 저 11번으로 갈 건데 11번 안 풀었으면 잠깐 확인해보고 바로 나랑 같이 정리해보자. 11번 13번 요대로 가면 돼요.
11번 문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여기서 우선 3항과 그 다음에 7항이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봐봐. 그럼 이거는 우리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일반항에 대한 그래프도 있고 그 다음에 합에 대한 그래프도 있지만 뭐 이런 형태가 떠오르겠지.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지점이 지금 7인 거야. 이렇게. 이게 3이고 7이고 이렇게 지금 놓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식을 쓴다라고 하면 SN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 차이 개수는 A라고 놓으면 n 빼기 3에 n-7하고 여기다 플러스 7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 SN 빼기 7은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빼기 함수로 생각해도 되고.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을 먼저 작성을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본다. 이런 전략으로 가면 돼. 그치?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이 첫 항부터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공식이 S0는 제로라고 하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S0는 제로. 그러니까 일반항, 아니, SN은 AN제곱 플러스 BN 꼴이 나오고 이 뒤에 상수가 없잖아. 그치? 상수가 없으니까 0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치? 이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0 한번 대입 바로 해버리면 물론 S0 없기는 해. 실제로 있는 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다. 해버리면 여기 21이지? 21A 플러스 7이 되는 상황인 건데 요게 지금 0이라고 한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자기 자신의 풀이랑 비교를 해보는데 좀 더 간결하게 실전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잘 정리를 해놔. 맞았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넘어가지 말고. 그 SN은 마이너스 3분의 1 n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n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요거 연습했던 거 있지? 2n제곱 플러스 4n이야. 그 an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4n 플러스 뒤에는 얼마? 그렇지. 이렇게 바로 1대표랑 여기 1대표 때 같아야 되는 거니까 2다를 이렇게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 SN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서 바로 AN을 써보면 AN은 마이너스 3분의 2N 하고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지. 근데 이 어쩌고 저쩌고는 그냥 여기다 대입해보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은 SN이 마이너스 3분의 1로 시작했잖아. SN이 마이너스 3분의 1 n-3 n-7 플러스 7인데 여기다 1 대입해봐. S1은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으니까 10이네. 플러스 7 그럼 정리하면은 3이 되겠다. 그치? 요게 의미하는 게 A1이야. A1인 거니까 첫 항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1 대입해보면 되겠지. 1 대입했을 때도 3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 들어갈 숫자는 3분의 1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제 다 끝났지?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 했으니까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 들어가면 3 되니까 괜찮고 2, 3 안 되는데 4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3분의 11이니까 또 자연수 됐지. 그리고 이제 숫자 넘어가면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저 1, 4 이 두 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줘. 도영이 바로 얘기해.
11번 이해 안 됐어? 다시요. 해보고 있어. 세연이 거기까지 잘했어. 잘했는데 마무리하는 것만 같이 해볼게. 일단 이 상황은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오면은 6이다 뭐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지. 여기 5.5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해석해보면 얘는 이렇게 두 개로 잘라봐. 왜냐면은 1부터 5까지의 합이랑 6부터 10까지의 합이 지금 대칭성이 있는 상황이야. 그치? 요거를 요렇게 1부터 해서 5까지의 절대값 AK 플러스 캔 6부터 해서 10까지의 절대값 AK, 요게 10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1, 2, 3, 4, 5의 합이랑 6, 7, 8, 9, 10의 합이 똑같아. 그치? 각각이 얘도 50이고 얘도 50인 거야. 여기까지 이제 잘했어. 근데 마무리를 할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파랑의 값을 물어봤지. 근데 일단 여기 이 부분은 6, 7, 8, 9, 10은 전부 다 양수니까 얘 이렇게 바꿔줘도 돼. 6부터 10까지의 AK가 50인 거고, 좀 전에 얘기했던 항의 개수 곱하기 중간 항의 값을 생각하면 된다. 이 60인데 마침 딱 A8을 물어봤지. 그러니까 A8 근데 5개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10이 정답이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네, 16번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같이 봐보자. 일단 문제에서 우리 이런 거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할 줄 알면은 수열 엄청 성장한 거지. 사항이 0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식들을 봐보면 이거 SK에 대한 시그마는 우리 공식 같은 걸로 배운 적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기본은 일단 나열이라고. 나열을 할 건데 요거 요렇게 쓰는 거
이해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사항의 함수값이 0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 3항까지 합과 4항까지 합이 같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잡아 놓으면 문제 푸는 게 이제 압도적으로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치? 여기 내가 얘기한 대로 나열을 해보자. 이렇게 더한 게 24 플러스 5, 6, 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수열도 기본적으로 수열의 합 같은 것도 대칭성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저 3항과 4항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이 3항과 4항이 이렇게 3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물론 이쪽에서도 3이고 4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치? 어쨌든 결론은 여기 둘이를 대칭성을 생각해보면 S5라고 하는 게 얘가 S 몇이랑 같은 거야? S 몇? 3, 4가 같아. 그럼 5랑 몇이 같아? 2. 그치? 잘했어. S2. 그러니까 얘는 S1이랑 같은 거고 요거는 이제 S0이랑 같은 거라.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그치? 물론 S0는 존재하지 않지만 뭐 이거 얘는 어차피 0인 거고. 그치? 그러면 지울 거 지어봐. S2끼리 지어졌고 S1끼리 이렇게 지어졌어. 그치? 근데 거기다가 S3랑 S4랑 같다라고까지 했으니까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그치? 그럼 이제 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계산만 마무리해보면 S3가 10이야. 10이면 여기서 1, 2, 3항의 합이 10인데 등차 수열인 거니까 또 중간 관점 써. 3 곱하기 A2는 10인 거지. 이렇게. 그치? 계속 중간 관점 대칭성 생각하면서 문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A2는 4가 나오는 거고 4항이 0인데 A2는 4라고 하는 거는 공차도 잡히지? 공차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1이었던 거니까 A1은 6이다.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치? 야, 고2 때 배웠던 공식은 등차수열, 등비수열에 대한 공식은 그야말로 공식일 뿐이야. 계속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잘 풀려고 하면은 대칭성 생각하기, 항의개수 곱하기 중간항 잡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간 문제들이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들인 거니까 그런 거 판단하는 것도 이제 오늘 계속 연습을 해볼게. D가 마이너스면 얘야 얘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 있던데. 도영이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여기 이 부분 이게 N축이고 이게 SN축이거든? 이게 이렇게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규빈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 오른쪽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작아지고 있으니까 공차가 음수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야. 왜냐면은 예시를 들어볼게. 만약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 이렇게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을 해보자.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합이 마이너스 5지. 그치? 여기까지 합이 마이너스 8이지. 여기까지 합이 마이너스 9지. 공차가 양수라도 일단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치? 작아지다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8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5 되고 0 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차가 양수인 상황이 이쪽인 거고 공차가 음수인 게 오히려 이쪽이. 이것도 이제 잡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21번 답 나왔어? 됐어? 21번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요거 보면은 이 4랑 5의 의미를 한번 봐봐. 4, 5를 줬지? 근데 1, 8? 둘이 더하면 9지. 4, 5 더해도 9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1, 8, 2, 7, 3, 6, 4, 5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를 4항 더하기 5항으로 이렇게 곱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 먼저 이렇게 가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막 A1 플러스 7D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무작정 계산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여기도 지금 보면은 등비수열의 곱이 27이면 27의 곱이랑 36의 곱도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B4 곱하기 B5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게 1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B4랑 같다고 했고 얘는 지금 B5랑 같다고 했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6이라는 상황을 바로 알 수 있잖아. 얘 6, 2, 6, 2 지금 이렇게 지금 된다는 상황을 바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뭐 안 보이면 이렇게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2는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고. 그치? 근데 공비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6이고 얘가 2인 거야. 이렇게 좀 두면 돼. 그치? 요게 구체적으로 6이고 얘가 2다 이렇게 좀 접근하면 된다. 얘가 6이고 얘가 2다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요것도 6이야. 얘도 6이고 얘도 2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공차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그치? 그럼 따라서 6항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을 보면 A1을 구하라 했나? A1은 뭐 4항에서 3D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빼주면 요거 6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니까 18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다. 그치?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이 뭐냐면은 내 문제 틀리잖아? 이 복수 쿠폰에서? 그러면 평정을 다시 한번 펼쳐봐. 그때 또 틀렸던 게 보일 거거든? 근데 왜 틀렸었는지랑 지금 왜 틀렸었는지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이유로 틀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아진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숙제를 줄 때 꼭 이거 숙제를 줄게. 평정에 원래 풀었던 문제 틀렸으면은 좀 다른 색깔 펜으로 한 번 더 틀렸다는 표시를 해놔. 형광펜 같은 거 표시를 해놓고 다음에 또 한 번 보게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24번 문제로 갈 건데 한번 또 정리해 보세요. 그 해설지 다 단톡방에 올려주긴 했는데 혹시 뭐 종이로 필요한 사람 있어?
이거 계산 방법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1, 2, 4 이거 보자마자 얼마야? 1초 계산 방법 얼마라고 했지 이거? 기억 못해? 이거 2047 이렇게 바로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여기 다음 항 있지 2048 거기서 첫 번째 항 빼고 R-1로 나눠주면 돼. 근데 공비가 2기 때문에 그냥 2047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원리가 어디 있었냐면은 S에는 R-1분의 첫 항 곱하기 R의 n승 빼기 1이야. 그치? 이 공식만 외워놓지 말고 얘를 한번 뜯어보면 R-1분의 원래 AN이라고 하는 거는 n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R의 n-1승 곱해야 되지. 그치? 그 n-1 더하기 1이 n이 되는 구조잖아. 그치? 여기는 a 곱하기 R의 n승이라고 하면은 a n 플러스 1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빼기 첫 번째 항을 이렇게 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R-1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이 24번 문제를 풀 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A3라 했을 때 우선 여기는 계산 쉽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A1이라고 하는 거는 A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R이다. 바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어. 그치? 근데 이 나조건을 볼 때, 나조건에서 문제에서 이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20까지의 AK는 3분의 A21 빼기 A1. 요렇게 놓고 나면은 얘 뭔가 보이지 않아? 이제?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R-1분의 하고 그 다음에 21번 장에서 첫 번째 장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두고 나면 3분의 A21 빼기 A1인 거니까 이 분자가 지금 같지. 분자가 같으니까 공비는 4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 실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돼. 여기 지금 다 기출문제거든, 요거? 기출문제에서 이런 개념을 뽑아낼 수 있다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어. 규빈이 이거 이해됐어? 응. 도영아, 들면 안 돼. 요 25번 문제는 항의 개수가 똑같으면 좀 의심해보라 했어. 항의 개수가 똑같으면 의심해봐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있지. S3이 6이야. S6이 18이야. 근데 S9를 구하라. 이런 문제 풀어봤던 거 기억나? 이렇게? 이렇게, 근데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었어. 등비수열.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 여기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A3가 6이야. 그치? 그 다음에 4, 5, 6을 이렇게 더한 거는 10인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 7, 8, 9를 더한 거는 얼마인가를 생각해보면 여기 얼마 들어야 되겠어? 여기? 숫자 얼마 들어야 돼? 다시 봐. 등비수열이라고 있어. 등비수열. 이렇게 갈 때 R3승 곱한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할 때도 R3승. 이렇게 할 때도 지금 R3승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전체가 곱하기 R3승인 거고 요게 2라 볼 수 있어. 그치? 여기서 여기 할 때도 당연히 R3승 곱한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2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항의 개수들이 똑같을 때를 의심하는 그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주면 되겠고, 그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지. 여기서 문제에서 A1, A2네? A4 해가지고 20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하는 게 2 곱하기 A1 플러스 A3 플러스에서 A19까지 간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공비가 얼마라는 얘기야? 공비 2란 얘기라고. 그치? 여기. 얘가 2 곱하기 A1이 A2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A3가 A4가 되는 거고, 지금 다 이런 구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비가 2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로그 2에 A1분의 A3잖아. A1분의 A3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로그 2의 R제곱이지. 이거는 2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못 풀었어도 괜찮으니까 다시 정리하고 복습하고 평정에서 풀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문제 풀어보면 이제 흡수가 좀 훨씬 빨리 될 거야. 처음에 배웠던 것보다. 이 28번 문제 보기 위해서는 요 실전 개념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 등차 수열 더하기 등차 수열은 뭘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봐. 그치. A에는 2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B에는 3n 마이너스 4야. 둘이 더해도 7n 빼기 3, 5n 빼기 3이면 등차 수열이지. 그치? 빼도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끼리 빼거나 더했을 때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만약에 AN이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2의 n-1승, 그다음 BN이 3의 n-1승. 둘이 곱하면 공비가 6으로 바뀌지. 그치? 6의 AN 곱하기 BN은 6의 n-1승인 거니까 공비 6인 등비 수열인 거고, 뭐 BN분의 AN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3분의 2의 n-1승인 거니까 공비가 3분의 2로 되는 거고. 그치? 역수를 취해도 돼. AN분의 1 해보면 요거 2분의 1에 n-1승인 거니까 공비가 2분의 1이 되는 거라고. 그치? 요게 이제 기본적인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 이거 봤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4까지의 AK 제곱이 85다고 이렇게 지금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4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이 이게 170이라고 한 상황에서
요거 AK 플러스 1만 조금 바꿔주면 되거든. 이게 의미하는 거는 R 곱하기 AK야. 그치? AK라고 하는 항을 R만큼씩만 곱해주면 바로 AK 플러스 1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이 식은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지? R 곱하기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4까지의 AK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요게 지금 172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둘이를 합쳐보면 바로 보이지? 공비가 2다.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겠어. 그치? 그럼 마무리할 때는 좀 전에 배웠던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봐. 등비수열끼리 곱하면 여전히 등비수열이다. 요걸 연결시켜보면 얘 AK 제곱의 공비는 얼마로 바뀐 거야? 4로 바뀐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저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4까지의 AK 제곱이라 하는 거는 공비 빼기 1분의 그다음에 첫 항은 A1의 제곱이지? 여기다가 공비의 4승 빼기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되는 걸로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85라고 한 거니까 A1이 얼마인지 나오지? 그러면서 계산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첫 장이 양수라 했으니까 이제 A1은 1이 정도.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한 사람들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번호들 같이 풀면 돼. 아니야, 그냥 다 줘요. 여기 있는 번호 위주로. 31번으로 가볼게요. 31번. 우선 이 관련 내용을 복습을 좀 먼저 해볼게. 좀 더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뭐 AK 더하기 절대값 AK. 이 함수는 기억을 해놓으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이거 이렇게 지우고 볼까? 얘는 A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는 이 AK를 2로 나눈 거니까 그냥 AK로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AK 값이 음수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AK로 나오니까 0이 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 음수가 들어가면 죽는 늪인 거. 양수는 살아남고 음수는 들어가면 죽는 늪. 이런 것도 있지. 2분의 AK 빼기 절대값 AK를 둔다라면은 요거는 반대지. AK 값이 0보다 크나 같으면 다 죽어버려. 이렇게. 그치? 근데 AK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AK로 빠져나오니까 2AK 2로 나누면 그 AK가 되지.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수열이 내가 마음대로 잡아볼게. 1,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6.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해보자. 그치? 근데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5까지의 2분의 AK 더하기 절대값 A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숫자들을 어떻게 대입해야 되냐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그 0 더하기 0인 거.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음수는 0 돼버리고 양수는 살아남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거 해보면 1부터 해서 5까지에 대해서 여기 2분의 AK 빼기 절대값 AK를 계산하라고 하면은 이때는 반대로 1과 3은 다 0 돼버리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는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고 플러스 6을 또 0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 양수만 살아남는 음수만 살아남는 이 두 가지는 수투에서도 잘 나와.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에서도 다항함수에서도 이걸 연결시키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주면 되겠다. 이 문제 풀 때 양변 뭐로 나누고 싶어? 무슨 강한 욕구가 생겨? 양변을? 몇? 2로 나누고 싶지. 2로 이렇게 나눠줘. 물론 그렇게 대답 안 했나? 2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치? 2로 나눠주고 나면은 아까 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 그치? 물론 이거 몰라도 그냥 이 AK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요거는 양수들의 합이 2분의 21인 거. 이렇게. 그치? 이 양변 뭐로 나누고 싶어? 요거는?
뭐라고 나누고 싶어? 그렇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꼴로 만들려고 하면은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마이너스 2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 얘기는 음수들의 합이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 그치?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첫 항이 양수라고 줬어. 첫 항이 양수. 첫 항이 양수인데 공비가 계속 양수면 음수들이 애초에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A1, A3, A5를 더하면 2분의 21이다. 이렇게 지금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2, A4, A6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1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거. 그치? 공비 얼마야, 그러면?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인 거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공비가 마이너스 2다.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여기 있는 식 이용할까? 요거 이용하면은 A1 플러스 A3는 4A1이야. 그 다음에 A5는 16A1이야. 이렇게 더한 게 2분의 21인 거니까 A1 값이 나오지. A1은 2분의 1 나오면서 5항은 8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다. 요거 잘 알아놓기. 다 했어? 그 앞에서부터 더 하면 돼. 사연이가 이해됐어? 여기 요 번호 위주로 먼저 31번 한 거니까 35 요거 먼저. 여기까지가 등차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 번호부터는 시그마에 대한 얘기로 넘어왔거든. 시그마. 근데 시그마에 대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공식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세제곱 요게 기본이 아니라 뭔가 구조가 안 보이면 나열을 해본다가 기본이야. 나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35번 같은 문제 풀 때도 그런 관점을 적용해봐야 되거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SK에 대한 시그마, 합에 대한 시그마는 우리가 뭔가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나열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5개를 더하는 게 10이라 이렇게 적어보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나열해봐. 1랑 이 있고 거기다가 2 곱하기 A2. 이렇게 더하면은 30이다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둘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 조금 경험치가 쌓이면 돼. 이거 바로 안 보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봐보자. 이 A1이지 S1은, S2는 A1 플러스 A2 이렇게 계단 형태로 나열을 해볼게. 이렇게, 그치? 그 다음 밑에도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게 쭉 다 더했을 때 이 식이 A1이 5개, 이렇게 3 플러스 2 곱하기 A4 플러스 A5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게 10이야. 결론 나왔지? 이게 둘이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서 구조를 관찰해라. 요게 요 실전 개념의 핵심이었다를 보면 돼 있어. 아이, 유나 어서 풀어봐. 딴짓하는 것 같은데.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을 일이 없는데. 세연이 다 했어? 끝까지. 잘했어. 이해됐어? 35분 이해됐어? (37번) 문제 뭐 마무리 안 된 사람들은 같이 보는데, 일단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가 있어. 1부터 4까지의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게 문제 12분의 1이라 얘기를 했고, 이 상황에서 K에 대한 1차식, K에 대한 1차식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니까 당연히 부분분수 생각했지? A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요거를 적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대로 적용해보면 여기는 AK 플러스 1에서 AK를 빼고 분의 1 한 다음에 뒤에는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붙는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이게 c분의 1인 거야. 시그마 붙여줘야겠다. 시그마 붙이고 이렇게 1부터 해서 그러면 이만큼의 값이 지금 d잖아. 요게 d 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1부터 4까지 대입할 건데 제일 앞에 항 하나 남고 제일 뒤에 항 하나 남는다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이분이 a1분의 1 빼기 a4분의 1 그 다음 d분의 1 1이 계산이 됐는데 요게 1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치? 그러면 이거 지금 통분해주면 a1 a4분의 a4-a1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만큼이 3d지? 3d? 3d가 되는 상황이고 앞에가 d분의 1이 이렇게 지금 붙어있으니까 요게 12분의 1이 되려고 하면은 d끼리 지금 이렇게 지우면 되지. 그치? 4d네? 아, 5항까지였네? 야, 여기 이 부분이 5였다. 이 부분이 요렇게. 여기도 5. 이렇게 지금 고쳐주면 되겠지. 그치? 여기 4D로 고치면 되겠다. 4D,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식을 정리할 때는 다시 한번 써주면 A1 곱하기 A5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48이 된다. 이렇게 지금 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그치? 계산을 마무리할 때는 모든 항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여기 이제 순서상을 잡아줘야지. 1, 48, 그 다음에 2, 24, 3, 16, 4, 12, 그 다음에 여기 6, 8 이런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 했으면 공차도 자연수여야 되거든. 여기 지금 차이가 4D잖아. 4D가 자연수가 되는 부분을 잡아보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되지. 이 4D는 8. 그래서 D는 2.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은 따라서 10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 12 플러스 5 곱하기 2 하면은 22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다. 그치? 41번 문제도 정리해보세요.
이 문제 풀 때 대입해서 다 해봐도 되긴 하는데 우선 요거는 반드시 바꾸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서 아까 인이 잘한 거 봤는데 이걸 이제 SN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SN이라고 둔다 하면은 SN-1은 2 곱하기 n-1 플러스 1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주는데 이때 요거 잊으면 안 되지? n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연결시켜 놓은 거.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기서 얘 뺐을 때 이거 여기다 n 대입한 것만 남는 상황인 거잖아. 저기다 n 대입한 것만 남는 거니까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이렇게 지금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우변 쪽은 2n 플러스 1에서 2n 마이너스 1을 지금 빼주면 되는 거.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지금 빼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 지금 2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여기다 이제 1, 2, 3, 4를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거니까 1은 여기다 대입할 수 없어. 그치? 여기다 먼저 대입하면은 a1 곱하기 a2는 3인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지. 곱한 게 2. a3 곱하기 a4는 2. 이제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차례차례로 대입하면 되겠지. 처음에 3이었으니까 3, 1, 1, 2. 그 다음 2, 1, 1,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2, 1, 2가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치? 선이 됐어. 46번도 같이 해봐요. 안 되는 거 있어? 있어? 세연이 막힌 거 있어? 괜찮아. 여기 46번 문제 봐보면 여기서 이제 해줬던 얘기는 이런 항등식이 나왔을 때 무작정 대입하려 하지 말고 AN과 SN 중에 한쪽으로 통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 얘기했었어. 그치? 그러면 N-1을 대입해보자. 그 AN은
1-4 곱하기 Sn-1이다. 이런 형태로 지금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치? 하고 나서 이거 우리 그 유치학고 특강할 때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데 그때 이미 했었거든? 기억이 아마 날 것 같아. 요렇게 빼보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여기 1 지워지면서 -4 곱하기 그 다음에 an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다. 그치? 근데 그때 n 값이라고 하는 거는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지금 잡히는 상황인 거고 넘겨주면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 공비가 -3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얘가 지금 공비. 이만큼이 공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선 6항은 쉽게 구할 수 있지? 6항은 4항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니까 4항에다 3의 제곱을 -3의 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3의 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면 요거는 9, 4, 36 3 곱하기 5 이렇게 지금 만들면 되는 거. 그치? 근데 첫 항은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는 거니까 원래 있었던 항등식에 대입을 해줘야 돼. A2는 1-4 곱하기 A1이다. 요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어. 그치? 근데 A2는 얼마야? A2는 A4가 4니까 여기 9로 나눠주면 되지. 9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생각할 수 있어. 반대로. 아이 유나 그 패드 안 쓰게 해야 되겠어? 못 쓰게 해야 되겠어? 아이 그래도 수업 중에 이제 A1이 36분의 5가 나면서 정리 마무리 됐지? 이렇게 둘이 곱하면 5가 된다. 이렇게. 이 수학적 귀납법 관련한 문제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요새 좀 너무 복잡한 문제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요 정도 48번 52번 정도 문제 정도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사장님 다른 거 괜찮아? 이제 이런 수학적 귀납법에 관련한 뭐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봤을 때는 나열을 정방향으로 잘 해나갈 것인가 역방향으로 해나갈 것인가 자꾸 관찰을 해보라 얘기를 했었지. 근데 여기는 힌트가 첫 항 플러스 6이 12의 배수라 했으니까 일단 12K라 이렇게 분리를 해보자. 이렇게 12K. 그러면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거는 12K 빼기 6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나가는 거야. 5항까지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데 5항에서부터 역추적을 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첫 항에 대한 식을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보면 계산이 훨씬 편하겠다. 한번 구조를 봐볼게.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서 얘 12K 빼기 6이지?
근데 12k 빼기 6은 1의 배수야, 당연히. 그러니까 1로 나누면 12k 빼기 6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게 2의 배수인지 보면은 2의 배수 맞아. 그러니까 얘 그대로 또 2로 나눠줘. 이렇게. 6k 빼기 3은 3의 배수인 거니까 또 3으로 나누면 2k 빼기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2k 빼기 1은 4의 배수인지 보면 절대 아니지. 홀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넘어갈 때 플러스 4를 해줘야 돼. 2k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 값이 문제에서 7이라고 했잖아. 이게 7이라 했으면 따라서 k 값은 2가 되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k 여기다 대입하면 a1은 18이다.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가 되는 거를 알 수 있겠다. 그치? 역방향 추적하려고 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12의 배수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문제가 쉬웠던 이유는 중간에 어떤 경우가 구분되는 게 없었어. 그냥 한 번에. 그치? 만약 경우가 구분된다 하면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따져봤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52번 하나 더 해볼게요. 질문 있어? 몇 번? 8번? 아까 세연이도 8번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8번 문제 잠깐 설명해보면 이항이 4고 그 다음에 K항이 6이다. 그 다음에 SK 플러스 1이 10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경험을 살리면 요 이항과 K도 둘이 더하면 2 플러스 K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A2 플러스 AK를 한 다음에 곱하기 K 플러스 1을 해주면 요게 S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요렇게. 그치? K 플러스 1항까지 합은 1항과 K 플러스 1항의 합은 2항과 K항의 합과 같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 중간값을 다른 대칭성을 이용해서 잡았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이 값이 바로 4 더하기 6해서 2로 나눠버리면 5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5 곱하기 K 플러스 1이 10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K 플러스 1은 20보다 작다, K는 19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2항이 4면은 바로 앞에 있는 1항을 구하려고 하는 상황이야. 그 공차가 작을수록 좋아? 지금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은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럼 K 값이 최대로 커야 되겠지. 그치? K 값이 클수록 간격이 좁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K는 18일 때를 계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K는 18일 때를 계산한다. 이렇게. 그러면 18항이 6인 거야. 18항이 6인 거니까 요 간격은 16D가 되고 16D가 2면은 D는 8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4 빼기 8분의 1 하면은 8분의 31이 정답. 이렇게. 곱하기 8에 되니까 31이네. 이렇게. 그치?
요 마지막 문제 52번 마무리 됐을까요? 이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은 바로바로 보이거든. 1, 2면은 4로 나누면 3, 5는 4로 나누면 1, 0, 그 다음에 또 1, 여기 또 1, 여기 또 2, 그 다음에 여기는 3.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애초에 지금 다 더한 게 166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숫자인데 이 규칙이 보여. 1, 2, 3, 1, 0, 1, 1, 2, 3 여기 이렇게 자르면 규칙이 지금 보이잖아. 여기까지 한 줄인 거. 그치? 그래서 이만큼을 다 더해버리면 8이지. 8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일단 160이 되려고 하면은 주기가 몇 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166이 되려고 그래. 166. 그러니까 20개는 우선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20 곱하기 8을 쓰면은 160이 되는 거고 6이 더 필요해. 쉽네. 그럼 1, 2, 3만 더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166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 이제 전체 항인결수가 몇 개인지 찾아보면 20주기가 있었으니까 8개씩 20개 주기, 6개씩이지? 6개씩 20개 주기면 120개인 거고 거기다 3개를 더했으니까 123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기출에 쌓여있는 이 뒤에 문제들은 평정에서 좀 안 했었거든? 좀 급한 순위가 아니라서 여기보다도 이 앞에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다 챙기면 될 것 같고 저 앞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오늘 같이 푼 문제들은 그냥 좀 무난무난한 거 같이 풀었어. 너무 어렵진 않은 거. 그치? 근데 막상 숙제하다 보면은 좀 막히는 거 있을 수 있거든? 그거 좀 쭉 다시 정리하면서 그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기말 대비하기 전까지 수업을 하면서 요거를 이제 한 권씩 매주 나눠줄 거야. 그래서 복습 쿠폰을 하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받은 기출책 2권 있지. 수원수투 2권. 그거는 워크북 형태로 해서 계속 꾸준히 하면 되는데 일단 숙제를 알려줄게. 첫 번째는 요거 복습 쿠폰 있지? 복습 쿠폰은 지난번에 수특 인증했던 것처럼 다 푼 다음에 나한테 이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요 인증을 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책은 수열 부분을 풀어보면 되겠어. 수열 3단원이거든. 수열 하는데 여기에서 이 보통 4랑 그 다음에 어려움 5, 요 정도 문제들을 위주로 풀면 돼. 근데 이제 나는 만약에 뭐 미적분한 게 할 게 너무 많다, 확동할 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그 숙제를 하다 보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수원수투를 이 정도로 많이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복습 쿠폰은 꼭 해줘. 요건 완전 필수 숙제로 줄 테니까 이 복습 쿠폰 이거 철저하게 하고 나머지 기출책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챙겨가는 형태로 해서 이거 2달 동안에 마무리 기출책 못한다고 하면은 계속 7월, 8월까지도 언제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 이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보기로 할게. 그래서 했던 것처럼 그 닉네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테니까 요거 잘 해줘. 오늘 나랑 선생님이랑 더 남아 계시니까 공부 더 하고 가면 돼. 할 수 있는 사람들. 서윤이 좀 더 하고 가야지.